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아무 생각 없이 침대 위나 옆에 물건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계시지요. 입었던 옷을 의자 위에 쌓아두고 사용하던 휴대폰을 머리맡에 그대로 두고 일담한 책과 영수증, 작은 잡동사니들이 하나둘씩 침실 구석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금 어질러진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매일 잠을 자고 그 기운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당신에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몸은 잠을 자지만 기운은 그 공간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다 쓴 물건, 필요 없는 물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이 멈춥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잠시 스칠 뿐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하지만 그 원인을 경제 상황이나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잠드는 그 공간, 그 침실의 상태가 이미 돈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운이 정리되고 다음 날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속에서 잠이 들면 무의식은 계속해서 쌓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쌓여 있는 것은 단지 물건만이 아닙니다. 지출, 걱정, 불안, 막힌 흐름까지 모두 함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빠르게 나가고 분명히 절약하고 있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공간이 그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결국 돈의 흐름까지 막히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침실 어딘가에는 이미 재물운을 밀어내고 있는 물건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돈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두면 돈은 들어와도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남들보다 덜 쓰는 것 같은데도 왜 항상 부족할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몸이 지칠 때까지 일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일하고 더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수입이 아니라 흐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아무리 많이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머무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겉으로 드러난 소비에서만 찾습니다. 커피를 줄여야 하나, 외식을 줄여야 하나, 좀 더 절약해야 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에 보이는 작은 물줄기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 가장 경계가 풀리는 공간, 바로 침실에서 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침실에서 가장 솔직한 상태가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미루어둔 생각, 쌓아둔 피로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실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 잠이 들고 그 기운을 그대로 몸에 쌓아가면 결국 현실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작은 지출이 반복되고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돈은 원래 모으기 힘든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흐름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반드시 바뀝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과 습관은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몸을 쉬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과 기운이 가장 깊게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이 이곳에서 정리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간에 쓸모를 다한 물건, 오래된 물건,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흐름이 멈추고 기운이 막히고 머물러야 할 것은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입니다. 입지 않는 옷, 언제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남겨둔 것들,
고장났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침실 한쪽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서,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물건들은 계속해서 멈춰있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역할을 끝낸 것, 흐름이 멈춘 것,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 그 공간을 바라보며 의식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상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다음날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지 않는 습관, 미루는 습관, 불필요한 것을 계속 붙잡는 습관, 이 모든 것이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항상 비슷한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바로 당신이 매일 잠드는 그 공간, 침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끊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흐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라도 바꾸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침실 한쪽을 정해서 그곳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물건은 이미 당신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언젠가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리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침대 주변 1m 안쪽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이 잠들기 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정리되면 몸과 마음이 받는 영향이 가장 빠르게 바뀝니다. 두 번째, 눈에 바로 보이는 곳부터 치우십시오.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 단 5분이라도 침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자체가 이미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를 추가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기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의 공기,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가벼움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돈이 머무르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가 있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밤 단 한 가지만이라도 비워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던 60대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남들처럼 큰 사치를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나가 필요한 것만 사고 늘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남지를 않아. 분명히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통장을 보면 큰 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금씩 빠져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갈하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몇 년 전부터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이미 필요 없는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머리맡에는 읽다만 책과 오래된 영수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게 되네요. 바로 그 순간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흐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권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이 방에서 필요 없는 것 10개만 버려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이건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버리기 아깝네요.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서랍을 비우고 머리맡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미뤄졌던 일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쌓여있던 것을 비우자 막혀있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비우는 행동 하나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변화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에도 아직 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흐름을 막고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재물운을 막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요즘은 다 힘들지 뭐. 이 말들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 그 방향으로 흐름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침실에 쓸모없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생기고 그 불안은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생각 습관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문과 같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침실이 닫혀 있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점점 답답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막혀 있으면 재물운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요해서 쓰는 돈보다 습관적으로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허전할 때, 별 생각 없이 결제하는 순간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흐름이 새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침실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지러운 침실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의미하고 쌓여있는 물건은 쌓여있는 감정을 의미하며 막힌 공기는 막힌 흐름을 의미합니다. 결국 침실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해도 내면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은 나중에 바꾸고 지금은 돈부터 벌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결국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연결을 끊어버린 채 것만 바꾸려 하면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실의 물건,
습관, 말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쌓아두려 합니다. 물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이건 아직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 없으면 불안해서 이 마음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껴 쓰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 물건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결국 흐름까지 막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먹는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놓지 못하면 그 물건에 묶이고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면 그 감정에 묶이며 돈에 대한 불안을 놓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움이 필요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더 담을 수 없듯이 당신의 공간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재물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먼저 비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우고 쓸데없는 말부터 줄이고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서 점점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돈이 들어오는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리면 흐름은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에 놓여 있는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지금의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먼저 비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서 흐름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침실이었습니다. 매일 잠드는 그 공간, 가장 편안해야 할 그 자리에 쌓여있는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상태, 미루어진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재물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오래되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둘째, 언젠가 쓰겠다고 남겨둔 것. 셋째, 지금의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 3가지가 침실에 남아있는 한 돈은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3가지만 비워도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침실을 한번 둘러보시고 하나라도 좋으니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조금 더 지나면 선택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르게 돈이 머무르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흐름 위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비우는 그 공간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꾸면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결국 당신의 불을 만듭니다.